제가 몇 주 전에 일본 노인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댓글들의 많은 부분이 제가 조금 일본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영상을 업로드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조언들, 피드백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을 모시고 이 일본 노인들의 현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본 노인과 한국 노인들의 현실이 다른지 비교를 해보고, 또 한국 노인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인생 2막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네,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미화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본에는 그럼 언제 가셨다가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6년에 갔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일본이 버블 그 경제가 다 꺼지는 거, 그리고 꺼지고 난 뒤에 그 디플레이션 30년 기간 계속 일본을 보아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40년? 네. 40년 조금 안 되게. 조금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교수님께서 정말 일본에서 그 노인분들을 네.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많은 분들 취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주일에 뭐 2번도 취재하고, 그 일하는 시니어 분들하고 제가 특히 많이 취재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야후 뉴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최신 데이터죠. 저도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취업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65세에서 69세가 383만 명이나 돼요. 52% 정도죠. 그리고 70세에서 74세가 303만 명이 되는데 34%예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228만 명이에요. 그래서 11.4%.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에 계신 분들은 반 이상이 52%면 반 이상이 2명 중에 1명은 일을 하고 계시다. 취업자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해 보니까 9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곧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계의 노후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수입은 의존할 때가 이제 연금 정도가 있을 거고, 근데 지출은 매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지출이 있는데, 예. 뭐 이렇게 가계 경제가 좀 많이 그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이건 다른 데이터인데 내각부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후에 가계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나는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한 사람이 불과 12%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가계에 여유가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88%나 돼요. 좀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아니죠.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 다 나타난 데이터 통계 자료거든요. 네네. 그럼 실제로 그 일본 노인분들이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 정도가? 예. 이게 2022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이 있는데, 그 리크루트 계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60세에서 80세 취업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수입이 평균적으로 300만 엔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매달로 치면 약 25만 엔. 근데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25만 원이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네네네네. 그리고 생활비는 실제 들어가는 게 약 30만 엔 정도. 그러다 보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이분들이 반드시 매월 일해서 벌어야 되는 금액이 월 5만 엔에서 10만 엔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에서 90만 원은 생활비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유 있게 막 여행 다니고 그런 돈이 아니고 생활비 자체가 그만큼 부족한 거네요. 부족한 45만 겁니다. 원에서 90만 원이. 예. 그래서 이분이 한편으로 또
그 일에 대한 만족감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60%가 일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막 불행해서 억지로 일한다 이게 아니고 60%가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일을 해서 노후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자체가 나는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일본에 지금 그 노후 시니어들이 작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책에. 이게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국 노인하고 일본 노인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겠지만 일에 네.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되게 성실하고 네. 또 일 자체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노인분들은 좀 일 그때까지 나이 먹어서 일을 해야 되냐라는 좀 뭔가 현실에 대한 부정, 네. 현타 뭐 이런 게 온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노인분들은 좀 작은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그 시니어들은 노인분들은 너무 그 남의 눈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80이 돼도 일하고 90이 돼도 일하면 특히 그 자제분들이 아니 뭐 친구 자제분들이 너희 엄마 아직도 일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또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일본은 뭐 80, 90이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본인은 본인의 삶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남하고 또 비교하는 게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현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해서 한국은 이제 60, 만약에 50대, 60대 자제분들이 자기 부모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앞에서 이제 그 평균 1년 수령액 월급이 그러니까 평균 월 수입이 225만 원 정도라고 네.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연금에 관련된 얘기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서. 그렇죠. 일본에서 이 평균 연금 수령액이 네. 뭐 자영업자하고 회사원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네네.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됩니다. 연 78만 엔 정도 받으니까 월 6만 5천 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58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 자영업자들은 80세, 90세 돼도 식당 운영하는 분들은 계속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정말 90세 허리가 이렇게 등이 굽었는데도 뭐 라면 열심히 만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예. 62만 원, 63만 원이거든요. 평균이라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뭐 예.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있고 뭐 2, 30만 원 예. 받는 분도 있고 하지만 평균 62만 원. 그러니까 일본 자영업자 노인분들도 58만 원이면 크게 한국하고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좀 많이 받죠. 예, 공무원 회사원 같은 경우는 연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연봉을 예를 들면 500만 엔으로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은 약 78만 엔 받고 그다음에 후생연금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받는 그 연금이죠. 약 114만 엔. 이걸 합치면 192만 엔인데요. 그러면 월 16만 엔밖에 안 되고 하나로 바꾸면 144만 원밖에 안 되죠. 이 국민연금은 자영업자든 뭐 회사원이든 다 네. 가입을 해서 예. 돈을 받지만 예. 이 후생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공무원하고 직장인만 가입. 월급을 받는 수입이 예.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분들에게는 이제 후생연금 제도가 예, 따로 있어서 따로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많이 받네요. 그렇죠. 그 58만 원 자영업자보다는 예. 뭐 그래도 한 3배 정도, 한 144만 원 예. 이렇게 받고 있고 예. 가정주부는 좀 어떤가요? 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하고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 78만 엔을 받는데 그러면 약 한 하로 58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회사원 남편하고 그 전업주부인 부인 그 두 사람 합해도 연금 한 달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평균. 이거는 평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균 200만 원. 그래도 어쨌든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국민연금 딱 자체 금액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지만 예. 실제로 좀 더 들여다보면 연금 보험료율이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도 좀 길고 예. 일본은 예. 또 보험 요율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 비해서 차감하는 그 보험료인데, 그러니까 한국은 1998년부터 9%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그 300만 원이면 매달 27만 원을 내죠. 이건 가입자가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니까 가입자는 13만 5천 원 내는 셈이죠. 근데 일본은 그 개혁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 개혁을 했는데 2004년,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고이즈미 총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연금 개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개혁 이전에는 13.58%였는데 2004년부터 매년 올라서 지금 2017년부터는 그 보험료율이 18.3%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은 거죠. 네, 그 연금 개혁이 있은 후에 좀 예. 어떤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예, 그 고이즈미 그 총리가 20년 전에 연금 개혁을 할 때 주요 그 개혁 내용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0세에서 65세로.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고령화가 돼서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을 했고, 세 번째는 연금 급여액 억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실시한 이유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령화 사회가 오고 그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수급자로 봐서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80대 이상은 고이즈미 그 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풍족해요, 생활비가. 아, 80대 이상은 일본 예. 노인 80세 이상은 좀 더 풍족한데. 풍부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대 이하 일본 시니어들은 정년이 지나도 그 역시 일을 해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 80세 이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받은 건데 예. 대부분의 일본 노인들은 그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예,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또 연금이 수입인데 예. 또 생활비 측면에서 보면 또 빠져나가는 돈이 또 이 건강보험료 외에 또 개호보험료를 예. 또 내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 40세 이상 되면 개호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개호를 받지 않아도 평생 지불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아파서 예. 개호를 받지 않더라도 케어를 받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유는 그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개호가 혹시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또 개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65세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자부터. 근데 이게 금액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도 다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전국 평균은 월 6,014엔, 약 그 하나로 한 5만 4천 원 정도 이거 매달 지불해야 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월 20만 원 정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이게 차감이 돼서 월급 실제 연봉에서 이런 게 차감되는 거 다 빼고 나면 매달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30%, 40% 정도까지 차감되는 경우. 월급에서요? 예, 예. 근데 이게 개호보험료가 일본 국적이 교수님이 일본인이 아니시잖아요. 아니라도 저는 일본 국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라도 근무를 하는 이상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아, 개호보험료를 예. 다 내야 된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예. 게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 하위 70%이신 예. 분들에게 정부에서 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예. 일본은 이런 게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지원이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 제도가 일찍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그 자영업자도 약간은 연금이 매달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연금 제도가 늦게 실시되는 바람에 아마 그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를 해서 그 빈곤한 노령자 이렇게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예. 있거든요. 네,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서 뭐 지금 영목이긴 하죠. 집을 예. 담보로 해서 이제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인데 예. 뭐 이런 거는 있나요? 예, 주택연금 제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먼저 실시됐다고 봅니다. 그 일본에서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이용해서 생활비로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지만 리버스를 한국말로 하면 역 모기지라는 예, 예. 말하고 똑같은데 예. 그런 제도는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네. 뭐 지하철 65세 되면 저희는 무료거든요. 네. 그건 어때요? 그거 뭐 완전히 유료고 뭐 무료 아니에요? 무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일본 분들이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세요. 그래요? 전철 요금이 막 그게 막 비싸진 않지만 그 노인분들이 어디 그 등산이나 가거나 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많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전부 유료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출장 다녀왔을 때도 교통비가 일본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 고속도로 요금도 훨씬 비싸고 일본이. 그래서 한번 지방 출장 다녀오면 보통 한국 돈으로 뭐 숙박하거나 할 경우에는 보통 아주 절약을 해도 100만 원은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철 요금은 다 똑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일본 노인분들이 조금 부러운 게 이 정년,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예. 또 이제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요즘 시니어를 받아주는 회사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요코히키 셔터라고 요코히키 셔터라는 회사는 셔터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옆으로 이렇게 셔터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정년을 없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회사에서 95세까지 사망까지 일하신 분도 95세까지 일을 하셨다고요? 예, 이 회사에서? 예. 그래서 뭐 보통 정년을 뭐 폐지하는 회사, 뭐 정년 폐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회사, 80세까지 근무하는 회사, 또 주식회사 그 브로드 엔터프라이즈라고 이건 IT 기업인데 60세 정년 후에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도 있고 상당히 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화 피아노 주식회사는 일본에는 그 중고 피아노를 매입해서 수리 다 해서 다시 판매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정년을 폐지하고 또 주식회사 세라후 나츠모토라는 회사, 여기는 제가 직접 취재를 갔는데 대규모 그 아파트 수선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정년을 오히려 폐지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분을 모셔오게 되니까 하루에도 매일 사장 그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뭐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뭐 65세인데 취직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게 막 매일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을 모시니까 오히려 매상이 2배로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아주 신기해서 그 취재도 가고 또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본 회사들이 이렇게 노인 시니어분들을 채용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노력 의무라고 해서 뭔가 좀 시니어분들을 채용을 많이 해라 이런 권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영향을 좀 받나요? 아니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은 그 정부에서 그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을 만들 때는 물론 각계에 있는 분을 모아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다 합의가 된 내용 그걸 가지고 지침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들이 다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고용을 해라. 이걸 노력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65세까지는 의무이고 70세는 노력 의무. 노력해서 가능한 다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그럼 일본 노인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자영업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방법이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그게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될까요?